김프로님의 미스터 네. 마켓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줘보십시오. 오늘은 조금 안 좋은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사채 원리금 못 갚는 상장사가 벌써 9곳이다. 지난해보다 늘었다. 투자주의보. 사채 원리금을 못 갚는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부도라 부도. 부도죠, 부도. 예. 아, 사채라는 게 뭐예요? 회사채든 뭐 수입이든 이런 것들을 못 갚으면 이른바 기한이익 상실이 돼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옛날로 치면 1차 부도 났습니다. 뭐 이런 이제 공시하게 되고 뭐 그런 거거든. 상장사 부도 나면 상폐돼요? 그렇죠. 아, 그래요? 상패로 가죠. 예. 물론 이제 절차는 있죠. 뭐 관리 종목 편입되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소명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일단 어제 오늘자군요. 오늘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이날까지 사채 원리금을 제때 못 갚은 상장사가 9개에 달하고 공시 건수로는 13건이 집계됐다. 그러니까 한 개 회사는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작년 1년 다 통틀어서 한 것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반년 동안이. 예,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동안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한 기업이 6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7월이 다 끝나기도 전에 9개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멜파스라는 상장사가 있어요. 이거 17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네. 작년 4월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을 하고 같은 해 5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올 1월에도 4억 원 또 배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사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밝힌 이게 공시를 했다는 얘기죠. 9개사 중에 현재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2군데밖에 없어요. 7군데는 지금 거래가 중단된데 예를 들면 이즈미디어가 지난해 3월 이후 주권거래 정지된 상태고요. 뉴지랩 하마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로 조회 공시 요구를 받고 거래 정지 중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시트 마스크팩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SD생명공학은 올해 초 감사 의견 거절. 이건 뭐냐면 회계사가 감사를 나갔더니 이거 그 의견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채 원리금 미지급 됐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이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사채 원리금 미지급 기업이 나오는데 IHQ는 4월, 5월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89억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연체 사실을 공시를 했고 여기도 올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거래가 정지되지 않고 있는데도 위험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회사들이 제넨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채권자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는 회사도 사채 원리금 미지급 공시를 해서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는데 13일 사채 원리금 375억 원과 이자 12억 원을 미지급했다는 공시를 냈단 말이에요. 해당 공시가 나온 다음 날 하한가 쳤고 17일에도 12% 급락했고 18일에 11%가 반등하긴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7%가 빠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어쨌든 사채 원리금을 못 갚다는 공시를 할 정도면은 조달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리금이 이자는 그렇다 치고 원금의 상환기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업체들은 재무하시는 CFO라든지 뭐 자금부장 이런 사람이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회장님, 사장님 우리 3개월 이후에 100억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는 뭘 하냐면 이 100억을 어떻게든 차환하려는 노력을 무지무지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고 혹은 뭐 CB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또 기존의 그 채권자한테 가서 이거 연장 좀 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걸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다가 안 된 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의 사채라는 게 회사채 거의 없어요. 뭐가 있냐면 CB가 대부분이에요. CB 전환사채죠. 근데 전환사채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매우 강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세미나에 나와가지고 이 기업체들의 이 CB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또 CB를 발행해놓고 또 전환권만 거래 또 다시 대주주가 사가고 뭐 그래서 또 전환해가지고 물량 막 쏟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불공정 거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세미나에서 이거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코스닥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CB로 자금 조달하고 CB로 또 대주주가 재테크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게 뭐 작년 재작년이어서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규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캐시플로우가 단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 벌써 9군데나 원리금 상환을 못한다는 공시를 내요. 그럼 올해 말까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리고 또 감안해야 될 게 금리가 어쨌든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상승폭이 상승되는 게 정체가 되고는 있지만 2020년이나 2021년에 비하면 훨씬 높거든요. 기준금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투자하실 때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일부 종목군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장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셔가지고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덜커덩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치 재무제표를 보시고 이게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근거 아래서 재료라든지 뭐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논하셔야지 기업의 재료가 나오고 성장성만 있다고 해서 재무 구조가 완전히 바닥인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히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거 마케팅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사경인 회계사 있잖아요. 네. 사경인 회계사의 강의라든지 사경인 회계사의 그 컨텐츠를 좀 보시면 유튜브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무료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3프로TV 멤버십에 들어가면 사경인 회계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이런 분위기에 너무 이렇게 편승하지 마시고 꼭 점검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멜파스를 비롯한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엄청 잘 나갔던 회사들입니다. 주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게 회사가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수가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버틀넥에 걸릴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측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회사의 재무 상황도 잘 좀 파악을 해서 네. 혹시라도 그런 일.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투자하는 큰 회사들이야 뭐 이런 일이. 아니 그럼요. 뭐 시가총액 없고. 12, 22 이런 데 있는 데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회사다. 그럼 일단 그런 거 좀 보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투자에 그 여러 곳에 레이더를 잘 세우셔야지. 그냥 내 회사만 괜찮다고 또 괜찮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3과 우리 미스터 마켓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류종훈 기자님은 내일 여기서 뵙죠. 보내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